자, 그러면 굴삭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어요. 보통 굴삭기 분류를 보면은 소형은 1에서 5톤 정도, 중형은 5톤에서 20톤, 대형은 20에서 120톤, 뭐 우리나라는 뭐 70톤도 있고 큰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는 톤수가 몇 톤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굴삭기? 15톤? 내가 볼 때는 14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140이라고 쓴 게 몇 톤? 14톤. 그럼 공투라고 하는 건 몇 톤이야? 어우, 박사님이시네? 잘하시네? 공투라는 표시가 뭐예요? 맨날 공투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입에서, 그죠? 근데 공투는 루베로 따지는 거예요. 0.2루베. 버켓 흙을 팠을 때 루베. 루베는 다 아시죠? 입방메타인. 그래서 루베로 따져도 0.1루베에서 공투, 03, 05 이렇게 나가는데 공투의 자체 무게가 약 5톤에서 5톤, 금방 말씀하신 5.5톤 정도가 나온대요. 무게가. 그래서 우리 지금 임대에서 여러분들 센터에서 쓰는 것은 몇 톤? 무게가 1톤 미만이야. 1톤 미만.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적죠. 루베로 따지면은 0.026루베야. 그렇게 엄청 적잖아, 버켓이. 그죠? 조금밖에 못 판다 이거야. 그래서 뭐 또랑을 좀 친다든가 뭐 약초를 캔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면허를 보면은 소형 건설기계 교육받고 이제 시험 안 보겠다는 면허 있죠? 수료만 해서 교육받고서 그래서 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 로도,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이런 것이 이제 그냥 면허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 큰 기 정도는 뭐가 있어야 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굴삭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퀴형과 궤도형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형이에요? 궤도형입니다. 궤도형. 그래서 보면은 여기 붐, 그죠? 따라해 보세요. 붐, 암, 버켓. 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작동법을 익혀야만이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붐, 암, 버켓 세 개의 작동법을 알으면은 어떻게 할수? 굴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죠? 그럼 굴삭을 할 수 있어. 그럼 반대는 뭐야? 파는 거에 반대는 뭐야? 버려? 배토는 방토. 그죠? 이게 이제 농업용 굴삭기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차. 우측 레바는 무슨 레바냐면 붐의 작동 레바야. 붐. 자, 화살표대로 붐을 앞으로 밀으면 뭐예요? 하강. 내려가. 붐만 내려가. 당기면은 어때? 당기면은 하강의 반대는 뭐야? 상승이잖아. 앞으로 밀으면은 붐만 하강. 당기면은 붐만 상승이야. 근데 암은 어떻게 되냐? 암 레바는 좌측 레바를 보면은 암을 앞으로 밀으면은 암이 어떻게 돼? 암이 아래로 내려가요. 몸쪽으로 당기면은 암이 어떻게 되죠? 당겨져.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암은 어떻게? 당겨지고 펴지고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버켓을 작동하는 건 뭐냐면은 우측 레바를 버켓을 안쪽으로 당기면은 어떻게 돼? 버켓이 오므려져. 흙을 파. 반대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버켓이 흙을 버린다 이거야. 방토라 이거야. 그러면 자 굴삭기가 딱 있어. 응? 암을 작동을 하면은 운전석에 딱 잡았어. 조정 레바를. 흙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측 레바를 붐을 내려서 안쪽으로 당기면은 버켓이 어떻게 돼? 흙을 파겠죠. 그죠? 그러고서 좌측 레바를 당기면은 암이 어떻게 돼? 당겨지겠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기역자로 딱 돼. 흙을 판 게 딱 그 상태가 돼. 그럼 쉽게 뭐야? 흙을 팔려면은 우측 손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측 손을 밀어서 안어. 왼쪽으로 가슴 쪽으로 안잖아. 안아서 왼손을 어떻게? 당기면은 흙을 딱 파서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죠? 버리는 건 뭐야? 반대로 하면 되겠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밀고, 안고, 당기고,
그게 가장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회전. 자, 요거, 붐과 암, 버켓 조작하는 것만 알려드렸더니 도롤증을 물러 장비가 가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핸들식과 레버식이 있어, 레버. 핸들은 뭐야? 핸들은 다 알지? 자동차 핸들 있잖아. 그죠? 레버는 뭐야? 이런 손잡이 달린 거 레버야. 그 레버 두 개를 앞으로 밀으면은 뭘 것 같아요? 뒤로 당기면은? 근데 몸체가 확 들어가 버리면은? 밀으면은 뭐야? 후진요. 반대가 돼버렸지. 그죠? 몸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그 방향각을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밀으면 전진이야. 두 개를 당기면 후진이야.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당기면 회전 반경이 넓게 돌아. 좌측으로. 우측 걸 당기면 넓게 돌아. 그러면 X자로 딱 꺾어버리면 제자리에서 팍 돌아. 네? 반대로 꺾으면 반대로 제자리에 돌고. 그게 조향 방법이야. 운전 방법. 아셨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막 굴삭 작업을 하고도 정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사람 연습을 하려면. 그렇지? 그러면 정지까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만 갔다 뒤로만 갔다 뺏기 못해. 조향을 몰라가지고. 응?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넣어놓으시고 자, 가운데 레바가 전, 후진, 좌우 조향 레바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선의 금지 레바가 있어요. 자, 주행 중에 막 몸체가 선회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험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키면은 선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는 뭐라고 하죠? 삼날이라고 하는데 블레이드라고도 하고요. 블레이드. 이거를 정리 작업하겠죠. 레바가 우측에 보면은 내리고 올리면은 삼날이 블레이드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그래서 정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조작 작동 레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악셀에다는 조속 레바는 손으로 뒤로 당기면은 고속, 앞으로 밀으면은 저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키를 걸어서 시동을 걸어놨는데 덜덜거리면 키가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키로 시동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집니다. 정지 버튼을 옆에서 검은 레바가 있어요. 당겨줘야 시동이 꺼져요. 여러분 내리실 때는 교대할 때는 시동을 끄지 마시고 뭐 쉬는 시간이 길을 때는 레바를 당겨서 시동 끄고 키를 오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종 레바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핸들로 되어 있는 식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가속 페달, 악셀이다. 그죠? 요거는 브레이크 페달, 클러치 페달. 이 클러치 페달 있는 것은 뭐예요? 변속 레바가 있죠? 1, 2, 3, 4 이런 변속 레바가 있어요. 후진. 요거는 변속 레바로 되어 있고 이제 큰 기종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 레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운전석에 올라가시면은 이것이 이제 한 14톤 140W 14톤 굴삭기가 되겠는데 핸들, 그죠? 악셀,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그 다음에 계기 패널이 있고요. 자, 요 핸들은 운전석에 올라가면은 주행할 때는 앞에 가운데 핸들 조정 페달이 있어요. 가운데 페달을 딱 밟으면 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뒤로 움직여서 자기 체형에 맞게 해야 돼. 이게 너무 모르면 조정하기 힘들어요. 핸들 조정례가 있고요. 그 다음 운전석에 이제 안전 레바가 있어요. 이건 안전 레바를 내려서 레바를 세우면은 암이 작동됩니다. 네? 붐이 작동돼요. 나중에 기계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작업할 때는 양쪽에 팔걸이가 있어요. 팔걸이를 딱 내려놓고 팔을 딱 걸쳐야 편해. 안정이 돼요. 손이 이렇게 띄어 있으면은 조종호는 나빠요. 그래서 팔걸이에 딱 걸고 잡은 거를 살짝 부드럽게 잡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시동은 다 걸어 놓을 테고요. 조정하고 여기 이제 악셀 조정 레버 같은 거는 다이얼로 해서 RPM을 맞추게 돼 있어요. 다이얼 게이지로 딱 맞춰 놓으면 그 회전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타이어식하고 무한궤도식하고는 조금 틀린데 뭐 거의 비슷하죠.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내려가면은 자
이제 각종 스위치가 있어요. 이제 계기판에 올라가면은 각종 스위치가 있는데, 자, 키를 일단 꽂아서 딱 얹으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차 시동 걸 때 키를 오프해서 꽂아가지고 온 딱 놓잖아. 시동 스타트 하기 전에. 뭐 불이 들어와요? 관심 없지? 시동 걸리면 그냥 가버리지? 에이. 똑같아. 농기계 뭐 트랙터 하는 거는 시동 걸리면 그냥 가잉? 안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난기운전도 해야 되고, 그죠? 워밍업, 준비운동 해야 하잖아. 우리 자고 일어나서 금방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 그러잖아. 무어다가 담 들렸다? 무어 개다가 담 들렸다? 애도 안 켜봤어. 지저귀개다 담 들렸다. 그러시잖아. 그죠? 이제 배터리 경고등이 있고 엔진 오일 경고등, 수온 경고등 이런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ON 하면은 자, 경고등 불이 들어와요. 스타트 시동을 하면은 이 불이 어떻게 해야 돼? 빨간 불이 없어져야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작업 중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응급조치를 해야 돼. 자, 엔진 오일의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다. 작업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볼 거 있나? 시동 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엔진오일 점검해서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겠고, 셀 수도 있어요. 쇠면은 쇠는데 수리해야 되겠고. 자, 그럼 수온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어. 수온 경고등에 냉각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시동 꺼? 아닙니다. 그거는 스로로 저속으로 몇 분 정도 놨다가 시동을 끈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에 보조 탱크가 있죠. 그죠? 거기에 있던 냉각수 있나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식은 다음에 라디에이터 캡 열어서 냉각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충하게 되면 보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기계 이제 점검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운전하기 전에 시동전 점검, 그러니까 엔진 오일 찍어서 점검해야 되겠고, 연료 점검해야 되겠고요. 팬벨트 장력 점검하고, 그죠? 그다음 풀린 상태 구리스 주입해야 되고. 자, 엔진 오일 점검했으면은 연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료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오늘 낮에 작업했어. 그럼 저녁에 왔잖아, 장비가. 그럼 사실은 저녁에 경유는 채워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면은 그 안에 뭐가 생겨? 이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양쪽 안과 밖의 온도 차이 결로 현상에서 수분이 생길 수가 있어. 그죠? 또 안에는 수증기 같은 게 물이 생긴다 이거야. 그것이 고이면은 연료계통의 고장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고 와서 피곤해 귀찮아. 그렇지만 야, 연료를 채우고 내일 일 준비하자.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공간 없이. 그래서 채워주시고. 경유는 그렇게 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엔진 시동 걸을 때는, 자, 시동을 딱 키를 돌렸는데 쉥쉥쉥 하고 한 10초 이상 됐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 그럼 바로 또 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 1, 2번이나 2, 3번 쉬었다가 다시 스타트 해줘. 그래도 또 안 걸려. 그럼 왜 그럴까? 예열 표시 여러분들 아시죠? 예열 안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열을 반드시 해서 예열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던 것이 나갔던 것이 들어왔던지 두 가지, 한 가지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장비에 따라서. 그래서 예열 돼지꼬리 표시가 있어도 키를 온했을 때 불이 나가면 그때 시동 걸으면 한 방에 딱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기계 정지할 때는 여기 보면은 암 실린더를 완전히 오물이라는 말이 있어. 자, 이렇게 쭉 자고라고 피면은 하얗게 나온 게 뭐죠? 암 실린더죠.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업 끝내는 엔진 정지 전에는 엔진 연료를 저속 RPM으로 몇 분 정도 놓고 2, 3분간 공회전 후에 시동을 꺼주시라는 거. 바로 딱 끄지 말고. 그래서 기계 상태 주변을 돌으면서 이상 유무가 있나 없나, 고장난 데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상하차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보시면은 오돈차 이런 거 제 발로 다 올라가죠? 그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복사차 같은데. 근데 우리는 뭔 초보야? 왕초보라 이거야. 왕초보. 초보 중에 왕이야.
그래서 1톤 봉고차에 제 무게보다 큰 차량에 실어야 돼요. 1톤, 굴삭기가 1톤이면은 보통 1.5톤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1톤 봉고 트럭에 도로 실트라고 임대 같은 거 할 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상하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D가 지면이 좀 높으면 이 경사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사각이 큰 게 아니라 적어지겠죠? 그래서 경사각을 될 수 있으면은 적게 해주는 것이 상하차 할 때 위험성이 적어요. 본인이 자신 없으면은 실어달라고 하세요. 실어달라고 하고 내릴 때 뭐 마을 우리 집에 와서 자신 없으면 상하차에 자신 없으면 누구 잘하는 사람한테 내려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이. 여러분들 일 잘하고 소용없어. 사고 나면 꽝이야. 농용 굴삭기 점검에도 이제 중요한 뭐 굴삭기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연료에는 하계용과 뭐가 있어요? 동계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료를 이제 동계 하계를 잘못 사용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겨울철에 경유가 앙금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죠? 파라핀 그런 경험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연료 필터가 콱 막히고 불안자 계통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온도가 되면은 이제 녹아서 연료가 통하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연료 라인이 막힌다 그러면 경유 동계하게 이 연료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리 사서 집에 오래 보관하지 말고 수시로 사가지고 장비에 넣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경유는 그 동계하게만 챙기시면 됩니다. 연료 필터는 보통 뭐 500시간마다 교환해주면 되고요. 청소는 뭐 50시간 뭐 시간 따지지 마시고 침전물이 있을 때 연료 필터에 뭐가 생겨요? 침전물. 물이나 이물질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분해해서 버리고 청소해서 다시 사용해 주시고 교환은 500시간 정도에 한 번 정도 교환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냉각수는 물 50대 부동액 원액 얼마? 50으로 해주시면은 영하 40도까지는 얼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거의 뭐 영하 40도는 안 나오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부동액이 적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보조탱크 있죠, 여러분들? 보조탱크. 거기에다 겨울철에 순수히 물만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죠. 이게 착각한 거야. 아이고, 보충해야 된다는 게 갑자기 물만 넣었어. 그러면은 겨울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서 그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챙겨요. 그건 원액, 물과 부동액을 희석해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보통 우리는 모든 먼지 나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시트가 막히죠. 그죠? 막혀가지고 이제 출력이 안 나와. 그죠? 자, 이 기계들은 숨 쉬는 구멍이 몇 개예요? 기계는 숨구멍이 몇 개야? 우리는 숨구멍이 몇 개야? 입 막으면 코로 숨 쉬면 되고 코 막으면 입으로 숨 쉬면 되잖아. 근데 우리 엔진 같은 경우는 어디로만 숨 쉬어? 에어컨으로만 숨 쉬잖아. 야, 그래서 이 필터가 막히면은 뭐 출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먼지가 이제 연소실 내까지 들어가면은 마모가 될 거 아닙니까? 엔진이. 그죠? 피스톤 실린더, 피스톤 링 같은 것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환 또는 청소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뭐 시간으로 100시간마다 교환하시오. 맞아요? 100시간마다 교환? 안 맞아. 먼지 많은 데서 작업하면은 좀 빨리 교환해야 되고. 그죠? 청소도 매일 해야 돼. 먼지 많은 데서는. 예를 들면은 콤바인 같은 거는 벽일 때 먼지 많이 나잖아. 그죠? 맨날 청소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덜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안에서 바깥으로 먼지를 막 불어서 털어내 주시고 교환해 주시고 또 비상 하나 또 있어 가지고 교환해 주고 집에 와서 또 에어컨이나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어떻게 안에서 바깥으로 불어주죠. 그래서 먼지를 날려서 깨끗한 필터를 사용해야 기계 수명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죠? 궤도가 궤도식이 이게 늘어나면은 말이죠. 궤도가 벗겨진단 말이야. 이게 마른 땅에서는 탈부착이 그나마 쉬운데 여러분 논에서 똘 치다가 딱 벗겨졌어. 지른 데서. 어떻게? 아주 힘들어 그거 끼려면은. 그죠?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트랙터를 갖고 노네가 로타를 치다가 트랙터 뒷바퀴 큰 놈이 쑥 빠진 사람들. 어떻게 끼야 되겠어, 논에서. 물론 로타를 치다가 굴삭기 큰 장벽으로 들고서 끼야 된다는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제 크롤라가 늘어나면은 여기 그리스 닛불, 그리스 구멍이 있어요. 그리스 주입하는 구멍을 뭐라 그래? 닛불이라고 하잖아. 그죠? 거기에다 그리스를 자동줄기로 딱 주면은 궤도가 뒤로 뺑뺑 당겨져요. 그래서 이제 뭐 유격을 보면은 여기를 본래는 이렇게 떠놓고 브레이드하고 버켓을 땅에다 대면은 딱 하면 본체가 딱 떠질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도 조정하는데 어디에 갔냐? 여기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자 브레이드 내려놓고 버켓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이가 떠요. 떠져. 딱 궤도가 땅에서 딱 뜬단 말이야. 그때 처짐량이 얼마나? 중앙에서 봤을 때 얼마? 10 내지 20mm가 정상이다 이거야. 땅에다 놨을 때 그리스만 주입해서 땡땡해지면 돼. 안 벗겨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하시면은 크롤러 슈 장력이 규정 범위 내에서 딱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용 빌려 쓰든지 뭐 내 집에 있으면은 있을 때 굴삭기가 이런 거를 조정을 잘 해서 쓰셔야 궤도가 이탈 안 돼도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